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스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뭐 곁다리 보조 송시영입니다. 네, 드디어 이번 방송부터는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난 방송부터. 아. 네, 내가 좀 요즘에 격조했죠. 한 달 정도. 이름을 말 안 하시느라고 그리고 방송에 참 힘들었습니다. 방송의 질이 더 높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없으니까. 네, 그건 아닌가? 들어봤는데 그래요? 뭔가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정돈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내가 그래서 맨날 이렇게 구박을 받는구나 이런 반성을 좀 했죠. 근데 또 나의 존재감이 별로 의미가 녹음해보면 없구나. 없으면은 되게 막 막아 뜨는데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듣는 칭찬이 있어. 여기 담당하시는 저 이주영 씨나 이런 분들한테 유일하게 듣는 칭찬이 막아 뜨는 게 없어서 말이 많다. 편집점 뭐 잡을 게 별로 없다. 잡을 수 없다 아니고. 그 유일한 장점입니다. 그게 뭐 저희 역할인 것 같고. 네. 저 오디오가 비는 거에 대한 강박이 좀 있어서. 네, 실망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앞에 오늘 두 분의 감독님 모셨어요. 이번 이제 이 방송이 저희가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 이제 2주 방송 동안 이제 영화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송하고, 그리고 나서 스태프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감독님들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순서로 독립보행 부문에 상영하는 두 분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제 앞에는 메이 제주데이의 강희진 감독님 나와 계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메이 제주데이 만든 강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그 옆에는 떴다 그녀의 김민영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떴다 그녀 만든 삼박자의 김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들 되게 오랜만에 뵀어요, 저는. 그쵸? 진짜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작품도 오랜만인가요? 감독. 저는 진짜 오랜만에. 김근영 감독님은 지금 작품 거의 한 10년? 10년 넘었죠? 12년? 네. 저는 사실 두 분 감독님은 여기 오기 한 3시간 전에 인터넷으로 다 봐서 인터뷰하신 것도 다 보고. 현실과 인터넷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별로 달라지질 않았네요. 이게 시차가 좀 있는 인터뷰를 보고 그랬는데 달라지신 게 없는데요. 세월을 모색해하는. 그대로입니다. 네, 강희진 감독님도 5년 만에 작품으로 네. 영화제 오시는 거죠. 전 작품 만들 때 한 1, 2년 안에는 금방 뭐가 안 만들어지는 이상한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래도 짧으면 한 3, 4년마다 만드시는 분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느리게 만들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은 12년 만에 작품 하셨는데 다른 거 그렇죠? 같아요. 그냥 공감하는 걸로. 네. 동료인 걸로. 네. 근데 오늘 이 조합이 저는 사실 두 감독님 작품을 예전에 다 봤던 사람이라 반갑고 좋기는 한데 이 조합이 이게 어떤 의도로 한 조합인가요? 이즘을 꼭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왜 제가 이즘에 대답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매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듣는 분들도 되게 의아할 수 있는 조합이라. 오랜만에 작업하신 분들. 그래요? 좀 뜻이 없구나. 좀 이쁘게 좀 꾸며줘. 좀 꾸며줘. 왜냐면 작품 지금도 꾸준히 작업을 하고 계신 감독님들. 작품의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고 그래요. 물론 뭐 후벼파고 이러면은 다 이게 또 접점이 또 보이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보고 오긴 했는데 확실히 두 분 감독님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작품에 뭐 하나를 간통하는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 뭔가 그래도,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 공통주제. 저도 뭐 이렇게 맨날 준비를 안 하니까 저라도 만들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깨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고민하면서 왔거든요. 깨보려고. 뭐 그래서 저는 사실 전 구슬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일단 뭐 여기 강희진 감독님 요번 작품은 제주 4.3을 가지고 이제 주제로 다루셨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겁고 또 엄숙한 분위기 톤일 수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 떴다 그녀는 또 이게 약간의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작품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다루는 주제에 있어서는 뭐 약간 좀 맥락이 겹치는 게 있다. 무슨 맥락이냐?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제주 4.3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폭력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떴다 그녀 같은 경우는 뭐 금지되는 사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한 뭐 억압 뭐 이것도 일종의 뭐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더라도 물론 작품 안에 물리적인 폭력도
다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라면 두 작품이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예, 운전하면서 되게 열심히 깨면서 왔어. 심지어는 그 감독님들 작품을 계속 틀어놓고 왔어요. 예, 틀어놓고 예, 보진 못해도 귀로 막 들으면서 사운드 들으면서 준비 많이 네. 해주셨. 예, 아니 그리고 또 김근영 감독님 괜히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나 한 달 쉬었잖아. 제가 여기 왜 여기서 풀어? 갑자기 방역 기준을 지켜야 된다고 저보고 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 만에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지? 아 맞다. 그래서 김은영 감독님 작품은 또 이제 그 노래가 주로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노래를 듣는 방향으로 해서 되게 또 유쾌하게 제가 들으면서 왔죠. 또 이게 노래랑 그 연출이랑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게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네, 아 또 그게 목적인 거고 그게 이제 메인이 재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6곡의 곡을 쭉 감상을 하면서 왔죠. 네. 또 어떻게 또 선곡을 기가 막히게 하셔가지고 그 소리 많이 들어요. 네. 네. 그 노래 잘 고른 게 일단은 네, 일단 반타작은 다 한 것 같아. 노래 어떻게 고르세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너무 넓게 카테고리를 잡으니까 고르기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아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전개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야지. 중간 중간에 이제 거기에 맞는 노래를 이제 라디오 같은 데서 들었고 뭐 평소에는 왔다 갔다 하고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이제 아 이거 괜찮나? 그럼 메모해 놨다가 하는데 카테고리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4편 떴다거냐 옛날에 4편 같은 경우에는 막 네. 갑자기 그 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잠시만요. 네? 제가 다 메모를 해놨는데요. 저도 요즘에 데이터 치매가 심해서 안 하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 바람이 분다 가수 부른 가수가 누구였죠? 그 네 번째가 이소라? 타부의 이소라. 월식이라는 곡. 예. 예. 아까 원래 이소라 맞다. 노래가 굉장히 막 무겁고 막 그런 게 애잔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도 이제 후보곡에 넣어놨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냥 밴드 음악 나 밴드 좋아하니까 밴드 음악으로 이제 카테고리 정하자.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6편 전부 다가 모든 곡이 다 음악이에요. 밴드 곡이네요. 네, 밴드 네. 음악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다 그 당시에 다 나름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곡들로 네, 생각해요. 월식 빼놓고는 네. 다 그렇죠. 월식은 약간 인디 밴드 같은 개념이었어서 다들 많이들 모르시는 밴드였는데 라디오에서 한번 듣고서 아씨 이거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저는 이거 그때 발표됐을 때 알고 있던 곡이었는데. 그러면은 네. 되게 음악 많이 들으셨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듣는 대로 듣는 편인데 그 제가 또 꽂히면 막 또 듣거든요. 그냥 다 이게 다 제가 많이 들었던 곡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평소에 이렇게 음악을 노래 들으시면서 이렇게 내가 다음에 작품할 때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으시는 그렇죠. 편이세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 맨 뭐 듣잖아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음악 들어놓고서 작업하다가 평소에도 하면은 메모해놓고 하면은 메모해놓고 하면 음악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 이게 영상 머릿속에서 맞춰보고 괜찮겠다 싶으면은 이제 허락마 들어갔다가 안 돼요 싫어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딴 거 여러 번 까였어요.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생각보다 다 유명세가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이 곡들을 어떻게 섭외를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찾아뵀을 때는 이제 까인 것도 좀 있고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근데 오히려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5곡 중에서는 불독맨션의 이한철 네. 가수, 두 번째 이한철님? 네. 진짜 부처님이야. 진짜 착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막 본인이 막 이렇게 막 챙겨준다든가 그분이 원래 인디 씬 쪽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으로. 제가 알기로. 네, 어쨌든 막 격려받고 대부분은 이제 음악 좀 쓸게요 하고서 갔을 때는 특히 어린 친구, 그러니까 저도 그때 어렸으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계하는 뭐 그런 게 좀 굉장히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계약서라든지 보게 좀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좀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한철 씨 같은 경우에는 갔을 때 막 본인이 막 격려해주고 막 챙겨주고 막 아무것도 아닌데 지하철까지 막 차로 태워다주고 막 아유, 가실 때 더우시죠 막 이러면서 이 사람 뭐야 너무 열심히 좋은데? 만들어야지. 예, 뭐 원래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제가 것 듣기로. 같더라고요. 예. 작업하면서 음악 강희재 감독님 어떠세요? 음악 작업하시면서 음악도 많이 듣고 이러는 편이신가요? 들을 때도 있고 완전 집중해야 될 땐 끌 때도 있고 근데 제가 클래식을 틀어놓고 작업을 네.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아는 감독님이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고 아 왜요? 클래식이어서? 그 한니발 막 이렇게 클래식 틀어놓고 막 뭐 작업하는데 자기가 왜 맨날 클래식 틀어놔 머리 아파 이러면서 그래서 알았어 끌게. 아니 클래식은 좋은데 클래식이 약간 대사가 없잖아요. 아까 이제 곡이 그 가사가 없으니까 그냥 배경음처럼 틀어놓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안 그런가 봐요. 클래식이 그게 뭐 종류라든지 이제 그 음악 사조에 종류에 따라서 따라 이게 어떤 클래식을 들으셨나요? 그냥 저 맨날 듣는 거 맨날 반복해서 들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다고 한 건지. 이게 그냥 어떤 곡은 그냥 들으면은 뭐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뭐 장면들 연상되는 또 곡들이 있어요. 특히 베토벤 같은 그 음악이 다 주로 그런 편인데 그 저도 들으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게 운명 같은 거잖아요. 전 사실 그거보다 8번에 있는 뭐 합창으로 돼 있는 거 한인가 뭐 그 곡이 있어요. 제가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아는 부분은 이제 주로 앞부분인데 뒤로 가면 다 막 더 격정적으로 막 바뀌기도 해요. 음악이. 저도 듣다 보면은 오히려 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클래식이. 네. 그런 게 있는데 뭐 근데 감독님은 그런 쪽 음악은 아니실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바로크 음악 들을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클래식을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영화의 어떤 부분이 나왔으면 그걸 이제 찾아봐가지고 그거의 전체 곡을 듣는다던가 근데 이제 한번 꽂히면 그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건데. 네, 오페라를 막 이렇게 듣는데 맨날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내용은 몰라요. 근데 클래식이 이게 가사가 없어서 보통 이제 가사 있는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게 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 듣고 클래식을 듣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클래식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알잖아요.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지 지휘를 한다. 혼자서. 그래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듣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솔직히 오페라는 뭐 또 내용을 모르셔도 돼요. 상당수의 작품이 다 그 아침 드라마 치정극에 관련된 내용들이라 사실은 몰라도 돼요. 뭐 되게 고상하고 그럴 것 같지만 내용은 다 치정에 관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지금 같으면 그 뭐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성격의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프 오페라라고 해서 요즘에도 이제 뭐 장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그냥 뭐 흥미거리를 보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도 하는데 네. 예, 참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네, 이 방송이 음악 방송은 아닌데 클래식 방송이 됐다. 아니 이게 사실 이게 그 강희진 감독님 작품 얘기를 하려면 되게 무거워져야 되는데. 아니 너무 근데 해야 이게 네.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기획했는지 사실 궁금한데 왜냐하면 사삼을 다루고 있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뭐 아주 많아 뭐 이렇게는 말하기 힘들지만 있는데 어떠한 결로 내가 이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한참 차기작을 뭘로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 갔는데 전시회에 그 생존자분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인데 꼭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그래서 이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한병화 감독님한테 저 이제 차기작 뭘로 해야 될지 좀 조언 좀 얻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몇 개 가져갔는데 이거 만들으라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럼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작업을 시작을 했고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할머니들의 그림을 그럼 먼저 보고 먼저 한 거고. 이 작품 안에 보면은 다 여기 그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토대로 이제 애니메이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전에 하셨던 작품하고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거의 베이스가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데 이거는 인터뷰 장면이 중간중간에 실사가 들어가고 약간 제 느낌에는 뭔가 큰 그림을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조각 있는 듯한 느낌? 약간 뭐 장편을 만드시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뭐 제가 잘못 봤을 수는 있지만 앞에 작품하고는 좀 호흡도 좀 다른 것 같고 작품의 호흡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그 이거 외에 또 뭐 추가적으로 작업 기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가요? 원래 단편 만들 때는 뭐 장편 만들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고 이제 또 다른 주제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단편을 만들다 보니까 이 단편 안에 넣지 못한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데 또 못 들어가니까 아쉬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장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편을 못 만들더라도 뭐 시리즈로라도 이 단락단락 나눠가지고 만들면 그 인터뷰별로 그림도 다 다른데 좀 더 깊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그때 전시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동일한. 아니요, 동일하지 않고 제가 사실 그 전시에 쓰인 그림들이 사실 제가 작업했던 것보다 뭔가 좀 더 되게 작업을 잘 해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인터뷰의 내용도 그렇고. 근데 허락은 결국에는 못 받았고 작가님들이랑 같이 진행을 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도 그냥 네가 한번 직접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셔서 그것도 새로운 경험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한 10대 분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 중에서 한 5분 정도 추려가지고 그렇게 단편 작업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원래 2012년도에 이제 할망바다 작품 저는 그때 그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 인디애나 페스트 할 때 굉장히 신선했던 게 해녀의 얘기인데 그게 뭐 손녀도 나오고 이게 뭐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뭐 어떻게 보면 지루하지 않게 그 어떻게 보면 여기 그 할머니가 들려주는 톤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너무 이 뭐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느낌을 되게 잘 전달을 한 듯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또 탈북민들을 주제로 또 하신 작품이잖아요. 그건 또 제가 심사를 또 했을 때 그 뭐 이렇게 출판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인터뷰를 주로 이렇게 강점으로 잘 하시는구나 다큐 작업을. 그래서 그러면 이 텀이면 또 한 2, 3년이면 또 나오겠네? 근데 작품이 안 나오다가 그래서 왜 안 하시지? 아 또 거대한 그림을 또 한 퍼즐을 또 한 조각 맞추고 계시나? 막 이러고 있던 차였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작품 주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옆에 계신 분은 더 합니다만 이제 원래 그동안 이제 작업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작업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김동훈님은 사실 굉장히 꾸준히 작업하시다가 이번에 좀 오랜만에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의외였어요. 그래서 약간 좀 템포를 쉬시려고 그러는 거 제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딱 작품 나온 거 보니까 결국에는 또 이 뭐 제주도에서 이제 있었던 가장 또 가슴 아픈 또 일련의 그 사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일이잖아요. 비극인데 그걸로 돌아가서 하셨다라는 걸 이제 이 작품 보고 알고 나서 아 이게 제주도를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 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유대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그거 뭐라 그러죠? 그런 거 애착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뭐 제가 전에 보니까 오늘 말 조금 하기로 했다면서요. 아 그래. 아니 내가 자꾸 오디오가 비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안 비어. 이분들 안 비어. 아, 그래? 아니야. 알았어. 질문만 해주세요.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떠셨어요? 뭐가 주어 좀 해주세요. 아니 그 좀 농담입니다. 제주도에 예전에 좀 사셨던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에 살았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졸업 작품을 해녀분을 주제로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고 싶다 해서 갔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 4.3이라는 주제를 사실 좀 오래전부터 하고 싶긴 했거든요. 한 10년, 2013년도부터 이거 내가 한번 하고는 싶은데 지금 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릇이 작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한 10년 안에는 만들자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어떤 계기였던 건 사실 할망바다 만들 때였거든요. 그때 해녀분들 인터뷰한다고 마을에서 어르신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4343 그냥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역사 교과서에 조그맣게 뭐 나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4.3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은 오히려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르냐라면서 반문을 하시면서 그때 표정이 좀 안 잊히더라고요. 이거를 너가 어떻게 모를 수 있니? 우리는 건너 그냥 제사가 한날 한시에 이뤄지는 그런 큰 일인데, 그래서 외부인으로서도 보니까 적잖은 충격이었어서 약간 숙제같이 나 저거 언젠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전시를 딱 보고 나니까 아 이거를 차용을 하면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한번 그 상영회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워크숍을 하는데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오신 거예요. 뭐 이제 애니메이션 간단한 거긴 했거든요. 소마트로프 만드는 거라서 간단하고 그림 한 장, 두 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건데 그분들 오셔가지고는 아 나 그림 안 그려봤어. 그림은 뭐 그려본 적이 없지.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그리시는 그림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 같고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이들 그림 같고 너무 순수하고 색깔도 너무 쓰시는 색깔도 굉장히 독특하고 맑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작품 보면서 굉장히 그래서 반가웠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그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그림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특유의 자기 있게 어르신들이 처음엔 못 그린다고 하시다가 그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분 그림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긴 해도 사실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제주 4.3이 뭐 그 1948년 뭐 4월 3일이라고 돼 있지만 그 1년 전에 아마 3.1절 그 행사에서 발포가 있었을 거예요. 일반인들 상대로. 그게 이제 기점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한 7년이 넘게 제 기억으로 하면 그 7년 7개월. 7년 7개월, 뭐 9월 21일쯤에 끝났을 거예요. 뭐 1954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이거 굉장히 집착해서 많이 그 공부를 했던 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주도가 원래 고향이신 분들은 이거가 그 완전 집단 트라우마인 거죠. 그렇겠지. 외지인들은 절대로 이해를 100% 할 수가 없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제삿날이 다 같고 기일이 다 같고 이게 사실은 다 한날 한시에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묻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 맞아요. 그게 뭐 6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그 어려운 걸 시작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서 이거 나 잘못한 것 같은데 나 지금 자신 없는데 그래서 항상 가면은 이제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죄지은 마음으로 아 그거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죄지 항상 이렇게 쭈글쭈글해져요, 얘가. 그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요. 이렇게 인터뷰 목소리를 실제 인물의 인터뷰 목소리를 따고 이제 그림은 이제 뭐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자료화면으로 채우는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 형식을 이제 몇 건인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림이 거기에 딱 얹어지니까 이게 조금 더 생생해지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막 어떻게 주제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막 후벼파 막 무겁게만 안 하시려고 애쓰신 게 좀 보여서 그래서 이제 막 슬프게만은 안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그림에서 그 중간에 이렇게 탁탁 때리는 장면이 있어. 그 귀여운 모습으로 막 푸드로 패는 거를 그러니까 막 실사에서는 막 되게 잔인하게 했겠지만은 거기 귀여운 그림이 그냥 고개만 이렇게 탁탁탁 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림이 그 실제 그 쓰신 그림들의 그림과 그분들의 목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찡찡하고 오는 게 되게 그 표현에서는 정말 되게 이걸 좋았다라고 얘기하면 좀 굉장히 무서워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표현적으로 아니, 되게 근데 와닿았어요. 또 생각보다 표현을 너무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 이게 인터뷰 해주신 분들이 저는 너무 그 아직까지도 그 뇌리에 딱 박힌 게 흙에 피가 이렇게 이렇게 적셔져가지고 그게 막 살얼음이 돼서 돼가지고. 살얼음이 돼서 그게 막 반사가 됐다라는 그 네.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모르는 상태를 보면 그게 아름답게 볼 수도 있는 풍경일 수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당사자들한테는 그게 그러한 히스토리에 의해서 기억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남다른데 그거를 그 육성으로 그런 인터뷰를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사료적인 가치로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육지에서 온 사람이다 보니까 그분이 표현하시는 설명과 그림과 겪은 게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섬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네. 반짝이는 이쁜 것들을 우리는 보는데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기억은 반짝반짝거림은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 네, 되게 네. 이상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전 지금도 얘기하면 약간 좀 쭈삐 서는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저도. 제주도로 이제 갈 때마다 풍광도 이쁘고 하니까 또 뭐 해변에 뭐 이렇게 뭐 물빛이 반사되고 이러는 걸만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 작품 보고 나서는 물론 이제 저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뭐 그 당시에 막 아픔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또 살아계시는 분들의 육성으로 들으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 4.3에 대한 얘기, 제주도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할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때는 저도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은데, 네,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래서 계속 아니 뭐 근데 내가 끊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뭐 일단은 그래도 뭐 이게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뭐 이어서 계속 더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야. 제가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근데 뭐 내가 하면 더 안 될까? 핑퐁. 그만해. 그만해. 말 많이 했어. 나 이제 저기 김근영 그래요, 감독님한테 하세요, 물어보려고 하세요. 그랬는데 해. 또 나 또 끝나고 또 구박한다. 저 끝나고는 구박 안 합니다. 방송에서만 구박합니다. 진실을 아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방송에서만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되게 저기 뭐 한결 같으신 분이라서 네. 옆에 계신 분이. 됐고 그 얘기 됐고 제가 여쭤볼게요. 아니 같은 질문이야. 사실 좀 작품을 어떻게 진짜 12년 만에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12년 만에 작품 완성하셨는데 좀 이렇게 오랜만에 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전 작품들의 주인공은 사실 도끼하고 나비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전에 했던 거는 그러니까 떴다 그녀 시리즈는 사실 그냥 제일 처음에 만든 한 편 그것만 만들어서 올려서 그냥 그걸로 끝날 얘기였었는데 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부스트 받았죠. 막 기분 막 울컥울컥하고 그래서 시리즈로 5편까지 만들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5편으로 끝났어요. 이제 나 이 시리즈는 이제 끝났고 이제 다음 거 해야지 막 이러면서 더 다른 거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튜브라는 게 생기고 그 사이에 원래 떴다 그녀는 플래시 애니메이션 시절이었었으니까요. 유튜브라는 게 생기고 유튜브에 이제 올려가지고 막 사람들 막 보고 있는 거 즐기고 그러는데 이게 발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울컥울컥 하잖아요. 이거 완전 막 뽕 맞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계속 떠밀려서 그러면은 저 사람들을 이 또 웃는 꼴을 좋아하는 꼴을 좀 한 번 더 보고 싶어라고 해서 이제 기획을 한 게 이제 요거 이제 번외편으로 거기서 이제 제일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가 이제 찐따세트 걔네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 그림은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앞에 5편은 이제 러브 코미디 같은 느낌이었고 알콩달콩한 이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액션물 같은 것도 좀 액션 애니메이션 좀 하고 싶은 거야. 치고받고. 그래서 얘들 소재로 치고받고 하는 걸 하면은 되게 멋있겠다. 그러면은 음악도 좀 센 걸 해야지. 그동안 좀 막 하드락 막 이런 거 좋아했었으니까 12년 동안 이런 거 해야지.
아니 이게 그래서 왜 만들게 이래? 된다. 아니 이게 그 말씀은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은 뭐 일사천리로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2003년에 1탄은 사실은 그 후속작을 생각 안 하시고 작업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자체로도 완결이 딱 되는 느낌이 그거 하나였었어요. 네. 예. 그 네. 비하인드 얘기하자면은 사실 그 그러니까 의뢰를 애니메이션 그때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유행이 됐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몇몇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 보면서 난 저것보단 잘 만들 수 있어라는 막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 작업하고 플래시 애니메이터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건너 아는 분 통해 가지고 누가 이제 우리 신곡 하나 내는데 뮤직비디오 좀 플래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서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오퍼가 들어왔죠. 근데 나는 자신 있었고 저거 만들어서 내보이는 기회가 됐었고 뭐 몇십만 원 수준이라도 그래 좋아요. 제가 저것보다 잘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보여줬어. 되게 열심히 해서 한 3개월, 4개월 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한 90% 이상 완성이 된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시사회를 했었나 봐요. 자기 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근데 못 쓰겠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의 들어놓았어요. 다 만들었는데 이거 되게 자신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아마 어쨌든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결국 못 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알았어요, 빠이빠이 하고 나는 일단 그림이 있으니까 내 동료들이랑 같이 막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다른 음악을 찾아보자. 거기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맞춰봤더니 위치스의 그 음악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먼저 생각 안 하고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은 이제 원래 의뢰를 받았던 그 음악에 맞췄어요. 이게 딱딱 그 노래. 떨어지네. 그것도 이제 밴드 음악이었었는데. 라임이 맞는 것처럼 딱딱 떨어져서 나는 그러니까 음악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음악을 왜 했나 이런 신기하죠. 생각했어요. 야, 이거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네요. 네,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재편집해가지고 장면 추가 넣고 그래가지고 넣었더니 이제 빵 터졌죠. 사람들이 와 이게 뭐예요? 막 좋아하고 막 나랑 옆에서 뿌듯하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그 다음이 조금 더 재밌어요. 정말 웃긴 게 그게 빵 터졌잖아요. 해외도 나갔더니 해외에서도 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랬더니 원래 의뢰를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거 얹어가지고 다시 올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나무다. 네. 대나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 같은 그냥 뭐야 이런 세상에 뭐 이따위가 다 있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때는 그 결과가 너무 좋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인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다시 쓰면 안 돼요라고 약간 비굴하게 왔던 게 오히려 약간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야. 거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저는 이거 되게 의외네요. 왜냐면 너무 장면이랑 가사랑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맞아. 그랬다고 저는 노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 또 이 노래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또 나름대로 엄청 인기가 있었던 노래예요. 네, 엄청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발표된 네. 곡에다가 이제 찾아서 그쵸. 붙이신 그쵸. 거죠. 네. 이게 아마 이 팀이 제가 알기로는 이 떴다 그녀 불렀던 위치스라는 팀이 강면가요제에서 아마 금상인가를 받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뭐 2년 있다가 뭐 데뷔를 하고 이제 이게 아마 1집인가 아마 그럴 건데 모르겠 제 기억이 맞다면 정확해요. 네, 그런가요? 네, 제가 아직 안 죽었네요. 여러분들 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네. 잔병 잔수. 네, 그럼요. 저는 124일까지 살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원래부터 유명했던 노래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요거 조금 늦게 봤어요. 2003년 그때 안 보고 한 2005년 때쯤에 그 2, 3, 4 뭐 이렇게 나올 때 2탄이 2년 후에 2년 후에 나왔죠. 만드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2008년에 3, 4, 5를 네. 한꺼번에 만드셨죠?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2편 딱 나왔을 때도 이거 뭐 이제 확실히 얘네가 사귀는구나 막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 사겨. 예. 왜냐하면 이 작품은 여기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필히 이 전에 5편을 보고 이 작품을 보셔야 돼요. 이 작품만 보면 정말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서사가 쭉 이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5편을 먼저 보시고 이게 5편이거든요. 이게 시리즈물이랑
5편 먼저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튜브에다 공개되어 있지 다 돼 않습니까? 있어요. 예. 유튜브에서 뭐 떴다 그냥 치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다 보신 다음에 극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영화제 기간에 요거 이제 6편을 보시면은 아 이런 거였어. 예, 이런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되게 길었잖아요. 예. 그죠. 근데 또 어떻게 하시다가 이게 6편을 만드실 생각을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펀딩도 하셨던 걸로 제가 그렇죠. 예, 확인이 되긴 했는데 네. 만들고는 싶었으니까 예. 게임물로 그 치타세트라는 캐릭터가 나한테 워낙 매력적이었고 근데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었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도 몇 번 했었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뭐 펀딩 했더니 막 몰아주고 응원해주고 사람들이 막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된 거죠. 저는 이 DVD를 못 산 게 너무 한이에요. 제가 DVD로 나왔다. 네, 얼마 전에 예. 네. 아, 그게 지금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재오픈해요. 아, 그때까지 그래요? 아, 빨리 주문하시면 이게 지금 돼요. 막혀 있더라고요. 살려고 봤더니 못 사더라고요, 제가. 다 합치면 이게 길이가 꽤 돼서 한 30분 30분 넘잖아요. 넘죠. 예, 네. 1편까지 다 합치면은 예. 30분 좀 넘어갈 앞에 것 같은데. 5편이 25분인가 막. 모아서 상영해 해봐도 되게 재밌겠다 생각했어요. 이거 상영에도 몇 번 하신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아니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는 이제 몇 네. 번 했고요. 오프라인. 에는 이제 예전에 한 번 누가 이제 열어줘가지고 한 번 했던 거. 네. 야 이건 뭐 팬들이랑 같이 보면 뭐 열광의 도가니 같은.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팬들 때문에 만들기도 했지만은 그 뭐지? 그러니까 팬덤을 계속 유지하고 나 너 좋아, 또 계속 니걸 계속 봤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이제 계속 표현을 해주는 게 그게 굉장하게 힘이 돼가지고요. 사실 난 쟤네들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라고 이제 100% 막 그거라고 하기에는 약간 거짓말이지만 물론 내가 좋으려고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저 사람들의 웃는 꼴을 좀 보고 싶어 좋아하는 꼴을 좀 보고 싶어 막 이게 정말 강하게 작용이 되는 거라 아까 10년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막 이러고 있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몇몇 이제 굉장히 열성적이다, 굉장히 꾸준하다 그런 팬들이 몇 명 있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떴다 그냥 외국 팬들이 되게 많아서 외국 애들은 그거를 되게 처음에 되게 신기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와 좋다 뭐 댓글 좀 달고 막 이 정도로 좀 끝났었었는데 뭐 되게 기분 좋죠. 근데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직적으로 자기가 어떤 영화제에서 조그만 부스 이렇게 상영관 이렇게 빌려가지고 자기애들끼리 상영관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벤트를 잘 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계속 매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성의에 나는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막 그림도 보내주고 소식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뭐 소소한 것들을 액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귀찮은 데도 있지만은 그 계속 이제 뭔가가 와닿거든요. 뿌듯하거든요. 내가 만든 게 뭔가 좀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한 건 아닌 것 같네 라는 느낌도 주거든요, 걔네들이. 저도 그 감독님 작품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댓글들이. 그렇죠. 뭐 10년 나는 10년 됐어 작품을 본지 아니면은 또 나는 이거랑 같이 성장을 한 느낌이야 캐릭터들이랑 얘네 인생을 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고 되게 연령층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나라도 다양할 것 그렇죠. 같지만. 예. 그게 굉장히 뿌듯한 상황.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렸을 때 플래시 시절에 2003년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때 본 초등학생 애들이 지금 애 아빠가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놀랍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그래놓고 나서 걔네들이 다시 자기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자기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조카한테 보여주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캐릭터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살려놓고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거기서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이렇게 막 밀어 넣는다기보다는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막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 작품이라 그리고 그 맛을 이제 본 상황에서는 저는 아마 계속 이쪽 방향으로 뭔가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영화제 상영하는데 팬분들이 막 예매 막 해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단체 그럴 수 걸로? 있으면 매진. 좋겠다. 아니 이게 그럴 수 있으면 왜냐하면 좋겠는데. 그 극장에서 이게
요즘 보기가- 같은 분위기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감독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에 한 5편을 다 쭉 한번 맞아요. 이어가 6편까지 쭉 이어서 보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또 노래도 6곡이 나오고 또 이제 뭐 분위기도 또 뭐 나름대로 이제 뭐 기승전결이 또 있어요. 네. 6편은 약간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또 이어지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팬의 입장이라면 그거를 좀 꿈꿀 것 같고 최근에도 꾸준히 또 달리더라고요. 댓글이 제가 보니까는 그거 다 영어야. 그러니까 다 외국 사람이 달았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은 또 안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조금 시대를 너무 앞서간 작품이 아닌가. 요즘 같은 이런 환경에서 만약 이런 작품 나와서 훨씬 더 한국에서도 반응이 더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만 해도 이제 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이제 막 인기를 얻고 있기는 했지만 뭐 요즘 같은 뭐 분위기처럼 이게 확산되거나 뭐 유튜브 같은 채널이 없었잖아요. 네. 뭐 유튜브가 조금 활성화됐던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됐다면 훨씬 더 파급이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작품 진짜 팬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상영회 한번 따로라도 하시면 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것도 있는데 네, 궁금했던 거 정말 저도 아,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쵸. 네, 1부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네. 네, 저희가 2부에서 분량을 이어서 채웠습니다. 네, 강유진 감독님의 궁금증을 네, 해결하면서 2부 방송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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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